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꼭 제가 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힘든 대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여기서 대통령이 더 이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중심을 잡고 대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조기 퇴진, 하야나 조기 퇴진,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계속 좌파들이나 심지어 한동훈까지 계속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가 끌어내리려고 온갖 권력 찬탈 음모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절대 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조기하여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윤석열 다음으로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다음, 이게 뭡니까? 사적생의 각오로 죽도록 각오하고 싸우면 이런 고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수사다 자천부터 그때 총장으로 징계, 온갖 수많은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그대로 정면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압박과 협박이 있어도 절대 조개하야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한동훈의 협박에도 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이자는 대통령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대통령 노릇 권력 찬탈하려고요. 이재명하고 손잡고 부역자로 계속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만든 다음에 조기 끌어내리겠다. 헌법재판보다 더 빨리 끌어내리겠다. 이런 내란에 가까운 합법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내란에 가까운 음모를 공작을 벌이고 있는 자입니다. 참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한동훈이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을 떠나서 지금 한동훈의 처신을 보면요. 이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자유우파의 보수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협박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자체가 배지가 없는데 한 표도 없죠.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이 다 한동훈 말을 따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장동영 의원부터 여러 의원들에게 탄핵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한동훈의 똘마니는 아니죠.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몇 명은 빼더라도요. 제 말은 혹시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탄핵 의결에 동참할 거 이런 걸 의식해서 한동훈의 협박에 끌려다니거나 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단호하게 한동훈이는 심판 대상이지 지금 빨리 사퇴식에서 비대로 가든지 이래야지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걸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바로 이제 이번 계엄의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이제 선관위를 대통령이 선관위를 이제 2분 만에 300명 보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뭐 다행스럽게 서버나 또는 이제 통합선거의 명부가 확보된 게 있다면요, 이거를 빨리 국민께 공개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미 국정원에서 수많은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 그 다음에 북한의 해커 공작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 이런 데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이제 대통령께 보고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께 소상히 이제 설명해 주시면 국민들도 상당 부분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해서 헌법을 바꿔고 5년 더 하겠다, 10년 더 하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선거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부정선거에 수많은 차고 넘치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데 특단의 비상대책,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모든 게 안 되니까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국민이 좀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 진짜게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이제 국회의 오히려 내란 업무, 이걸 국민께 더 소상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 봅니다. 지금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준수하고 이걸 했습니까? 국회가 헌법에 탄핵권이 있다 해서 수많은 22명 수많은 탄핵을 남발한 거는 남용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탄핵권이 있으면 대통령한테도 계엄권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계엄권은 요건 못 갖춘 남용이면 그러면 국회 탄핵권은 남용이 아닙니까? 헌재 가서 9대 0으로 이정석 감독에게 지면 이거는 난동이 아닙니까? 이것도 난동 아닙니까? 국회에. 어차피 권한 남용, 국회는 권한 그러면 적법하게 했습니까? 다 헌재에서 전면 권한 남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 국회 예산을 영원으로 했다. 그러면 국회가 날때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가 대통령실에 특활비 예산을 영원으로 했어요. 문재인 때는 평균 96억 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 전부에 영원으로 했어요. 특정 업무 경비까지. 근데 국회는요, 자기들은 특활비 포함해서 194억 원에 그대로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를 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폭 양아치 범죄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철면피 같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걸 국민한테 알리되겠다는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 이걸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 그게 동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내란죄가 있고 여기에 무슨 직권남용이 뭡니까? 법에 따라 내가 판단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또 헌법에 따라 해제 요구해서 내가 법에 따라 다 이게 이루어진 조치다. 이걸 분명하게 국민께 다시 한번 저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사과는 충분했죠. 저는 소상한 설명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상당수 자유파 보수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어떤 형태의 조기 퇴진이나 하야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5년 임기인데요, 끝까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기를 돌파하면서 수습해야지 절대 조기 하야나 퇴진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기후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한동훈의 협박에 굴해가지고 모든 걸 당에 위임한다 해도
한동훈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이라는 거는 이게 그 한동훈이 당이 아닙니다. 당이 꼴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동훈 이게 일개 지금 이게 뭐 일개 당원인지 몰라도 이미 모든 당원들이 대부분 당원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당원 게시판 그 조작 여론 조작의 사건부터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이게 그 우리 원외위원장들 70명도 이게 그 한동훈 탄핵이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한계 의원들도 한동훈 앞에서 고성으로 싸우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한동훈은 당원과 우리 자유파 보수국민의 심판이 끝난 이런 자입니다. 여기에 협박이 군해서 마치 지가 대통령 행사하려고 지금 이게 대통령 노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힘을 한동훈에게 권한을 이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자는 이게 반드시 저는 사퇴 끌어내려야 된다. 이걸 이게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엄에 이번에 그 동기 돼서 우리 사과는 이제 그 2분 정도 짧게 사과는 이제 저는 충분하고 했다 보고요. 그 동기를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선관위를 300명을 이게 보내고 했는지 이런 이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 대통령님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이게 그 국회 해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 퇴출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저는 시대 과제로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제는 국회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 영구 퇴출인데요. 진짜 만에 하나게 그 대통령이 어떤 개헌이나 진짜 결단으로 내가 이게 그 임기 단축 개헌이나 뭐 이게 결단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만에 하나게 내려오시더라도요. 두 가지 조건은 걸어야 됩니다. 국회 해산과 나 동시에 하겠다. 나 이제 국회 해산과 동시에 하겠다. 그래, 나도 이게 임기 단축해서 개헌할 테니 국회도 임기 단축해서 다시 이게 그 임기 주기를 맞추자. 4년 중임제로 갈 테니 국회도 이게 그 4년이니까 이렇게 맞추자. 이렇게 최소한 이게 국회 해산과 같은 이게 조건으로 4년 중임제든 왜 5년 단임제는 임기가 수명이 다 했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개헌할 때 국회 임기도 반드시 단축해서 해산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 사임이나 하야는 안 됩니다. 이걸 이게 조건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떤 때 임기 단축이든 뭘 하더라도 그럼 이게 이재명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에 넣으면 계속 재판하면 이게 대통령 대혼란이 옵니다. 이재명 당신도 이게 불출마해라. 지금 재판에 전념해라. 당신이 불출마하고 이러면 이게 나도 할게. 이거는 이게 반드시 이재명 퇴출은 시켜야 됩니다. 왜? 자기는 이게 범죄자가 재판 도중에 그냥 대통령이 하야하면 자기는 계속 재판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출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까지 대통령이 버텨야 됩니다. 이재명이 때려잡을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의 개헌이나 하야 퇴진도 이재명 퇴출과 국회 해산 이거하고 연계 안 되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채우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우리 그 우파의 대위기는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대통령님 지금은 이거 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이 그 함성이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좌파 촛불 난동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많은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광화문이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그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수많은 아니 국민들의 지지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법치국가니까요. 또 근데 헌법재판 소득이 충분히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내부인나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나 저 민주당의 협박에 넘어서는 안 돼. 국회 하려면 해봐라. 하려면 해봐라.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면 또 이게 혼자 싸우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때 추미애 징계도 재판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게 크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원칙만 지키면 얼마든지 사적생의 각오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대위기는 한마디로요. 윤석열 다음으로 이게 극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다음. 이게 뭐냐? 수많은 압박, 수많은 이게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에 충실하는,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는, 이게 윤석열 다음입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며 사는, 이게 윤석열 다음입니다. 이걸로 극복해야 됩니다. 약한 마음, 이게 이런 걸 당연히 안 가지시겠지만 그래서는 이게 안 됩니다. 죽기 아니면 지금 이게 사적생 아니겠습니까? 사적생의 각오로 돌파를 해보자고요. 대통령을 따르는 지금 수많은 우리 자유우파 보수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통령이 여론조사 안 믿지 않습니까? 여론조작 얼마든지 쉽습니다. 언론도 눈치 보고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아직 국민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자서전을 다시 보니까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인 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쭉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에 써놓은 걸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이번에 계엄은요, 계엄은 물론 저는 효과적이냐 실효성이 있냐 이런 점에서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붙잡고 반대했겠지만 그거는 실효성의 문제고 그 의도와 동기, 순수성의 문제는 다르다 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더 연장하거나 이런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화적으로 총기도 가져가지 말고 그다음에 군인도 늦게 투입하고 실제 체포 이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국회의 이 무지막지한 국회의 행태, 완전히 모든 걸 마비시키는, 이걸 국민한테 좀 더 확실하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과 그다음에 수많은 부정선거에 보고 믿을 만한 여러 자료들, 이걸 보고 더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더 확실한 각오와 다짐으로 윤석열 다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저희 서정옥TV도 끝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각오로 제가 정말 몇 가지 고언을 드렸는데 한번 이게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